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또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은 바로 CPI죠. 오늘 밤 큰 거 오고 있습니다. 자, CPI가 오늘 발표되는 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나와야 좋은 걸까요? 예상을 봤을 때는 5%에서 5.2%이 정도가 나오는 게 가장 확률도 높고 깔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준다면 소폭 상승 이렇게 전망이 된다고 하며, 하지만 그 반면 5.2%보다 혹시나 높게 나오면 급락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또 5%보다 낮게 4.9% 이렇게 나와준다면은 증시가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에서는 단타 대회 잠시 열린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만 나와서 우리의 걱정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파월 신뢰도 역대 가장 낮아. 미국인들의 파월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라고 합니다. 매우 또는 적당히 신뢰한다 이렇게 밝힌 사람이 불과 36%밖에 안 된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64%는 신뢰하지 않는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인플레 예상이 작년에 그냥 완벽하게 틀려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증시도 그 덕분에라고 될진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증시가 힘이 없으니까 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파월만 돌을 맞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조 바이든과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 이 두 사람의 신뢰도도 같이 추락하고 있다고 하며 바이든의 신뢰도는 35%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에 미국의 재선이 있는데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엄청나게 노이즈가 많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경제 거품. 안 좋은 소식이니까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스탠리 드러켄 밀러가 미국 경제를 둘러싼 거품을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야, 무슨 올라야 거품이지 지금 이미 다 빠진 상태 아니냐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10년 동안 이어진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가 자산시장에 거대한 거품을 만들었고, 이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그게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스닥 차트 보면 10년 동안 좀 많이 오르긴 했죠. 그게 거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지만 일단은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본다고 하며, 그 다음에 또 이 폭풍이 또 언젠가 지나긴 합니다. 쭉 빠지더라도 다시 또 쭉 올라오는 거 우리가 또 코로나 때 경험을 해봤고, 주식 투자 경력이 기신 분들은 이러한 하락장이 끝나면은 항상 상승장이 찾아온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10년 동안 매우 뜨거웠던 기술주, 이제 이 기술주 시대가 끝나고 AI 관련주,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증시를 주도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을 보면은 좀 많이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주식 투자 안 할 수는 없고 현금 비중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주식 투자를 계속 하되 현금 비중을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조금씩 가져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에어비앤비의 눈물. 오늘 에어비앤비가 시간에서 10% 넘게, 여기 보시면 11.8%나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봤더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잘 나왔지만 실적 전망이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경영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 여름 여행 수요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디까지 이 수요가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불안감을 담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영진은 항상 자신감 넘치게 우리는 계속 좋습니다.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대박 터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투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와중에 에어비앤비가 올해 들어 한 50% 정도 급등한 바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50% 올랐다가 10% 빠지는 거니까 그나마 좀 납득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되어도 에어비앤비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나 봅니다. 다음입니다. 현대 기아 나 너무 신나. 현기차의 4월 수출이 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진짜 잘 팔린다는 소리가 되고 반도체 수급난이 진짜 해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4월이 피크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또 13일 현대차 울산 공장은 1공장부터 4공장의 모든 라인이 특근에 돌입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빨리빨리 만들어서 내보내야 된다는 상황이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현대차의 주가가 신고가를 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이 와중에 전기차에 대한 걱정은 조금 존재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아이오닉5는 전년 대비 13% 줄었다고 하며
EV6는 52%나 감소를 했다고 하죠. IRA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걸 제외하더라도 진짜 실적 성장이 엄청나다고 하는 현대차랑 기아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마침 우리가 어제 또 기아 목표가 13만원 리포트 공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추가 상승 기대감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푸틴 전쟁 공식 선언. 어제 푸틴은 전쟁이란 단어를 사용을 했죠. 이때까지는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계속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쟁이라고 확실히 못을 박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결국 이 전쟁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안에서는 추가 동원령 이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여기에 이어 일본에서 열리는 G7 회의,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우크라 지원 방안 소식,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월화 청약을 했던 트루엔 대박이 터졌다고 합니다. AI 관련주죠. 요 녀석이 5.6조 원이나 땡기면서 대박을 터뜨렸다고 하며, 참고로 이 회사는 국내 공공 영상 감시 시장 점유율 40%를 기록하는 회사라서 실적이 탄탄한 것도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AI 관련주는 적자라서 투자하기가 좀 꺼려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회사는 실적까지 지키니까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모두 최대치 받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AI 관련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오늘 연례 개발자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때 AI 거대 언어 모델 LLM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LLM이 뭔가 봤더니 AI가 언어를 이해하도록 훈련하는 학습 모델로, 이번에 공개될 LLM의 이름은 팜2라고 합니다. 앞서 구글이 선보였던 팜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고 코딩, 수학, 연산, 작문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팜2는 구글의 생성형 AI 바드에도 탑재될 예정으로, 이제 바드에서는 한국어, 일본어 서비스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한테 당연히 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네이버도 우리가 어제 보다시피 하이퍼클로바 X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하이퍼클로바 X의 가장 큰 장점은 한국어 지원이겠죠. 한국어를 가장 깔끔하게 이해한다는 건데, 만약에 이 LLM 팜2 때문에 구글 바드도 하이퍼클로바 X에 준하는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준다면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충분히 악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까봐야 알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또 하반기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불안하지만 그래도 호재다. 자, 오늘 오랜만에 화장품 주가 좋았습니다.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4월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하락하며 흐름이 좋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오늘 식약처에서 한국 내 시험 결과를 중국에서 인정해 제출 자료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주가가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가 나서서 중국과의 뭐 관계 개선에 좀 나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식약처가 왜 이런가 봤더니, 참고로 중국은 21년도에 조례를 개정했고, 그래서 화장품 허가 및 등록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주에게 당연히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식약처는 한국 화장품 생산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중국 측에 협의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가 올랐는데,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건 이거죠. 요즘 중국이랑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야, 이게 진짜 가능한가라고 봤는데 진짜 가능하다고 하네요. 뉴욕에서 탄소 중립의 일환으로 신축 건물에 가스레인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건물에서 사용되는 화석 연료가 뉴욕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2%나 차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법안이 추진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언제부턴가 바로 26년부터 지어지는 7층 이하의 신축 건물에는 가스레인지를 비롯해 벽난로 등 화석 연료 장비를 설치할 수 없고, 29년부터는 고층 건물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병원이나 식당 등은 면제 대상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은 환경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게 바뀌는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쿠팡은 스스로를 증명했다. 자, 쿠팡이 이번 1분기에도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세계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고, 왼쪽에 보다시피 그러한 실적을 이미 예상을 했다는 듯이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김범석 쿠팡 의장은 신사업에 수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도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이러한 수익은 로켓 배송, 프레시 등 프로덕트 커머스 운영 개선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상품 가격을 올리거나 혜택을 축소하지 않고 마진을 달성해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쿠팡 주주분들은 많이 좋아하실 것 같네요.
그렇다면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죠. 쿠팡은 1분기에 7조 3,990억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0% 성장한 실적이며 사상 분기 최대 매출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전기가스요금이 오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곧 발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너지 요금이 경제적 변수이므로 요금 결정이 지체되는 것은 좋은 상황이 아니기에 5월을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아직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건 없다고 하지만 일단 예상을 보자면은 4인 가구 기준 월 한 2,400원 정도 더 내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월 40만 원은 게임에 써야죠. 모바일 게임 이용자들의 1분기 총 지출 규모가 공개가 되었는데 대박입니다. 3개월 동안 약 2조 원의 지출이 나왔으며 이는 역대 최고치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거의 한 달에 7천억을 긁었다는 소리가 될 것 같은데 어디 그렇게 많은 결제를 했나 봤더니 당연히 리니지 M이 1등이라고 하고 그리고 2등은 오딘, 3등을 리니지 W, 4등을 리니지 2M 이 순서대로 가장 많은 결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역시 리니지의 나라네요. 그렇다면 누가 가장 많이 썼나 봤더니 당연하게도 3040 남성 게임을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죠. 1인당 28만 원을 결제를 했다고 하며 개인적으로 저 길이는 게임에 큰 돈을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매우 놀라운 금액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그런데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결제를 하니까 게임 회사가 또 그렇게 굴러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게임주의 실적은 당연히 좋겠죠. NC소프트의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실적 부진이 나왔다고 하네요. 아니 길이 1등, 3등, 4등이 방금 전에 봤다시피 리니시였잖아. 그런데 어떻게 실적 부진이 나올 수 있냐? 저도 그게 궁금했지만 그런데 NC소프트가 작년 동기보다 매출이 39% 감소, 영업이익은 67%나 줄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뭔가? 역시 게임주는 신규 게임이 최고네요. 신규 게임이 없고 그 다음에 대형 업데이트가 없어서 열심히 사람들이 많은 결제를 했지만 그런데 신규 게임이 나왔을 때랑 비교하면은 이거는 결제한 것도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저조한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다만 그 말을 조금만 바꿔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신규 게임이 없던 1분기가 가장 저점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올해 5종의 신작이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키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게임이 나올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우디 장관 방한을 했다고 하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의 교통물류 장관이 방한을 맞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알리는 로드쇼가 열렸었죠. 이날 사우디 대표단이 소개한 프로젝트는 공항, 해상교통, 고속도로, 철도 등등 인프라 프로젝트인데 총 12조 규모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8개 기업이 사우디 발주처를 대상으로 기술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사우디 장관은 모두 인상 깊었으며 앞으로 양국과 협력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는 7월 네옴시티의 비전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린다고 하죠. 여기에 관련된 섹터가 7월 전에 또 한 번 더 움직일지 한번 봐야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부채한도 상향 합의 실패. 바이든과 공화당의 하원 의장 등이 모여서 열심히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당연히 입장차만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한데요. 양측은 내일 재회동하기로 하는 등 향후 2주간 집중적인 협상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당연히 미국이 디폴트로 가진 않겠지. 서로 원하는 게 있으니까 티격태격 하다가 극적 타결 이런 소식 나오겠지. 결국 쇼야 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와중에 걱정은 이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면 많이 걸릴수록 디폴트발 이벤트가 분명 생길 수 있습니다. 증시가 출렁거릴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름들 5월 20일이 넘어도 아직도 이걸로 시끌시끌하다면은 그때는 현금 비중을 조금 챙겨야 되지 않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끝까지 시간이 끌릴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공화당 때문이죠. 왜 공화당은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이든한테 흠집을 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 풀기가 곧 바이든의 힘인데 바이든에게 유리한 결정을 그냥 내줄 리가 없다는 거겠죠. 그 말인즉슨 이게를 잘 잡아서 바이든은 무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내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협상이 쉽지 않을 거다, 끝까지 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부터 한 열흘 정도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LG전자 충전기 시장에 진출. 8년 안에 400조나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전기차 충전 시장. 이 시장에 LG전자가 발을 내딘다고 합니다. 자, LG전자는 오는 6월 내 전기차 완속, 급속 충전기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LG전자가 충전기 사업을 신사업으로 낙점 후
작년 6월 전기차 충전 전문 업체 애플망고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올 하반기에는 북미 시장까지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미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금을 보유한 LG전자가 조금 더 선발주자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충전기는 갈수록 엄청나게 깔릴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CPI가 잘 나와서 내일 우리나라 증시 막 폭등하는 흐름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